감사합니다. 저희 그 최장대 회장님께서 소개를 너무 알차게 핵심 짚어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제 소개를 더 드릴 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밀도 있게 우리 작게 오셨지만 아까 전에 이렇게 막 퍼뜨려서 앉아 계시다가 지금 밀도 있게 착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좀 우리 밀도 있게 진행해서 그래도 1시간 어려운 걸음 멀리서 아까 제가 몇 분한테는 댁이 어디신지도 여쭤봤었어요. 서면도 사실 멀고 다 멉니다. 이게 한번 지금 나서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신 게 정말 좀 감동입니다. 사실은 이 깜깜한데 오셔서 그래서 뭐라도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려요. 이 약선에 대한 슬라이드가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옵니다. 저희 학부는 연제구에 있어요. 그 연제구에 물막골이라고 제가 그 학부 한 게 한 18년 가까이 되는데 그 직전까지도 물막골이 부산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지하철역도 물막골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을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 보면서 물막골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부산 토박인데도 이렇게 멀지 모릅니다. 물막골역 인근에서 약국이 있어요. 위에 주로 이제 천식이나 기관지 호흡기 쪽을 잘 보시는 원장님 계신 내과가 하나 있고 주변에 병원 약국 아주 많은데 다 아래 약국하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천식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또 알레르기 이런 쪽. 그런데 천식이나 알레르기 그 다음에 저희 약국이 원래 이제 조금 그렇게 특화된 약국이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많겠죠. 그래도 그 다음으로 어떤 약을 많이 타가시나 한번 보니까 뭘까요? 네, 맞아요. 제 경험상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혈압 그리고 당뇨 이쪽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혈압하고 당뇨가 나중에는 또 뭐 서로 왔다 갔다 함께 견인이 돼서 병끼리 견인돼서 끌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혈압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게 당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듯이 이 피 속을 당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피가 끈적해지죠. 우리 카라멜화 됩니다. 그러면 혈관벽 사이에 그 카라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맑게 흘러야 되는데 물처럼 그냥 샤라락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혈액순환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게 혈관벽도 사이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우리 배수관에 찌꺼기 낀 것처럼 좁아지게 되면 혈압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는 그래서 합병증이 참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보다 더 일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조금 더 뭐 그렇다고 당뇨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좀 젊게 살고 싶잖아요. 젊은데 또 젊게 살고 싶어요, 사실. 벌써 좀 뭔가
나이 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뭐 이러신 분들 얼마나 더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슬라이드만 넘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또 샤라라 넘길게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아까 천식 뭐 이런 기관지 쪽이라서도 그렇지만 보통은 처방전 들고 약국 오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죠. 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60, 7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통계를 내보면. 또 제가 나이가 가늠이 안 됩니다. 다 너무 젊어 보이셔서 이미 이 제목 당을 줄이면 나이도 늦춘다고 필요하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0대, 70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들어오실 땐 그렇게 하세요. 뭐 낫지도 않고 막 고마워 먹고 죽는 약 없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처방전을 주세요. 주시고 천식이 있으신데도 약지는 동안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오시더라고요. 담배 피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약을 복약지도를 하면서 드리면 약 먹고 좀 낫겠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런가 봐요. 이게 너무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통증이 자꾸 오고 힘이 드니까 들어올 때는 먹고 죽는다고 오겠어 이렇게 하셨다가도 또 기호니까 이거 참 끊지도 못하고 천식이 있는데도 담배는 한 대 피고 오셔서도 이 약 먹고 좀 낫겠냐, 좀 낫도록 하는 약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이거 얼마나 오래 사셨든 간에 젊게 산다. 이 젊게 산다는 게 그냥 외모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에너지 있게 내가 좀 덜 자식들한테도 덜 고생시키고 나도 조금 덜 고생하고 그냥 잠결에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런 게 진짜 다 로망이잖아요. 다 아시지만 뭐 99881212라고 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살다가 그냥 하루 이틀 아프다가 간다. 네, 이게 이제 제일 베스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로망을 위해서 오늘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제가 좀 팁도 드리고 공유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 키워드가 저 아래에 있는 저당 생활 그리고 저속 노화예요. 요즘이 뭐 한때는 보면 뭐 웰빙 이런 말 많이 했죠. 웰빙하고 그 뒤에는 웰에이징 이런 말 있어요. 뭐 잘 늙어가는 거, 잘 나이 먹는 거 다 사실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유행어를 이제 그게 조금 식상해졌으니까 좀 새로운 워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은 저속노화더라고요. 저속노화가 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 글자가 조금 깨졌네요. 네, 제가 10월 1일에도 오랜만에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받아서 서울에 올라갑니다. 예, 가서 이제 2회차 찍고 올 건데요. 작가님 고정입니까? 그랬더니 고정은 아니래요. 그래서 2회를 좀 잘 찍으면 다음에 또 불러줄 것 같은데 가끔씩 방송도 제가 나가서 약사로서 또 이제 앉아갖고 또 건강상식도 전달드리고 뭐 영양제에 관한 또 정보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당을 줄이면 진짜로 젊어질까? 왠지 젊어지니까 써놨을 것 같아요. 진짜 젊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이 말은 다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제 기대 수명은 말 그대로 실제로 얼마만큼 사는가예요. 기대 수명을 보니까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한
강세 정도예요. 한 2030년 정도 되면 85세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건강수명은요, 건강수명은 뭐냐면, 뭐 조금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할 수는 있지만, 막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나, 그래서 자식들이라든가 아니면 간병인이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나의 생존과 나의 뭔가 나를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수발을 계속 들어야 된다던가, 그 다음에 먹는 약이 또 가짓수가 많아서 내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던가 하지 않고, 그나마 내가 그래도 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친구도 좀 만나러 다니고 내 의지로 내가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정도를 건강수명이라고 해요. 그 건강수명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 70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13년 정도 나죠. 그 말은 이 13년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은 아직 다 건강수명대에 계신 거예요. 여기 이런 강의를 들으러 이 시간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수명에 속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물론 기대수명 더 올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다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심지어 이 건강수명이 떨어지는데 기대수명만 높다, 이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 진짜 뭐 더 약간 죄송합니다. 더 빨리 그럴지언정 건강수명만큼은 살고 싶다는 기대도 가져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강수명을 높여야겠죠. 올려야 됩니다. 이 차이 갭을 더 줄여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 섭취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당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세계 보건기구 WHO죠. 권장량이 하루에 당 섭취가 그램으로 따질 때 25g인데요. 우리나라 평균이 61g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런데 또 이걸 연령별로 쫙 봤더니 이거 보고 참 마음이 저도 사실 좀 죄책감도 들었고요. 제가 이제 26 아들 하나하고 16 딸이 하나 있어요. 예, 제 큰애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 올해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 받아서 뭐 선물 조금 한 개 주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 뒤에 저한테 또 10만 원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좀 터울이 많아서 중3인데요. 저희 애들만 해도 콜라, 햄버거, 이런 거 자주 먹고 잘 먹고 좋아하고 그래요.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10대가 72g이나 돼요. 네. 그나마 50대 이상은 49g이에요. 이 평균이 61g인 이유는 10대, 20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챙겨봐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미래가 더 염려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게 당을 방금 제가 콜라 얘기 드렸고, 햄버거 이런 거 다 얘기 드렸는데, 요런 이제 단순당, 포도당, 아니면 밀가루 음식에 들은 거,
그런 것들, 설탕 이런 걸 자주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하면 우리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요, 저는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던 게 왠지 그때인 것 같아요. 뭔가 올림픽 같은 경기할 때 배구 종목에서 이렇게 했다가 스파이크, 이렇게 강 스파이크 이렇게 할 때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탁 꽂히더라고요. 딱 그대로예요. 갑자기 치솟고 갑자기 툭 떨어지는 요 그래프 있죠. 롤러코스터 탈 때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갔다가 제일 정점에서 어떻게 하면 갑자기 슉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 보셨어요? 저 한 2번 타고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절렁 내려앉잖아요. 심장이 그냥 줄렁 내려앉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내 몸 전체가, 안에 있는 장기 전체가 한번 줄렁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내 장기에 그만큼 손상이 갑니다. 딱 방금 표현한 그대로의 손상이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미 뭐 그런 것도 결국 씹다 보면 단맛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당하고 콜라를 먹던가 아니면 커피인데 설탕을 내가 몇 스푼 넣어갖고 먹던가 할 때의 당하고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이유가, 그런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많이 간다는 말이고, 이제 누가 혈당 스파이크 물어보면,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게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다,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적혀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반대말은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해요.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해지면은요, 인슐린이 작게 나와도 적게 나와도 빨리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금처럼 설탕 같은 거 먹어서 혈당이 오를 때 내려주는, 자, 내려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애예요. 그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그 호르몬이, 인슐린이 나와요.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당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1형 당뇨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1형 당뇨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죠. 자가 주사 맞죠, 그죠? 그런데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 말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당뇨가 2형 당뇨예요. 그리고 1형, 2형 같이 있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 인슐린이 적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면 되는데,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도 내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몸이면 어떡해요? 이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네. 방금 이제 당을 설탕이든지 아니면 포도당이든지 어쨌든 당이 좀 많이 들어있는 식단을 우리가 고당 식단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또 부르겠습니다. 반대가 저당 식단이겠죠. 저당 식단을 하는 생활은 저당 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고당 식단을 했을 때, 나 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마다 막 설탕 넣어 먹어, 그런 분들 실제로 있으세요. 네, 또 당이 자꾸 땡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왜 노화가 생기느냐? 이 노화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노화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 1번이고요. 이게 혈당이
그러니까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다 보면은 혈관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어로 AGE 되어 있죠. 저 사실은 AGE 저건 age 해서 나이라는 뜻도 돼요. 그죠? 신기하게 AGE가 많이 생기면 나이가 많이 듭니다. 네. 저 AGE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저 근데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불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불에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불 조절 잘 못하거나 불고기는 특히 빨리 타요. 타는데 타기 전에 왜 갈색깔로 끈적해지는 카라멜 형태가 좀 생기는 거 아시죠? 예, 카라멜라이스드 되는 그게 당화산물이에요. 최종 당화산물. 바로 당하고 단백질 같은 게 만나서 생기는 마지막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최종 당화산물 역시 내 피 속에 그런 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끈적한 캐러멜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혈관벽 손상돼, 혈관벽 마가, 피가 끈적해지니까 뭐 당뇨로는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합병증도 유발하겠죠. 여러 가지 세포 수준의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OS는 오히려 이 말이 이제 더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또 증가하게 되는데요. 고당식단을 하게 되면 우리 사실 산소는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산소 없으면 죽죠.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산소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산소라고 부를 때는 분자 형태예요. 분자라는 건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세트로, 한 세트로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짝지가 있고 하면 평생에 반려자가 있으면 사람이 안정이 되죠. 물론 뭐 싸울 때도 있겠지만요. 그 안정이 되고 좀 차분해지고 뭐 그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고 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내 자유의지로 혼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여자니까 다른 여자가 내 남자를 뺏어갔어요. 뺏어가서 혼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그죠? 좌절과 복수심과 뭐 이런 게 막 교차할 것 같아요. 딱 그 상태가 활성산소예요. 이제 산소가 짝을 이루어서 분자 상태로 있을 때는 좋아요.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실 때처럼. 그런데 이 산소가 하나를 뺏겨버렸을 때 이게 라디칼 형태가 돼서 공격성이 매우 강해져가지고 내 세포를 공격해요. 내 몸 안에서.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고당식단을 하게 되면 이런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거죠. 앞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염증 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그냥 뭐 피부에 염증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 수준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사실 아까 활성산소 얘기를 드렸지만 활성산소가 어디를 내 몸 중에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피부에 만약에 활성산소가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정상적인 걸 가가지고 우리 부산 경남 쪽 사투리 깔치 뜯는다 이러죠. 예, 깔치 뜯고 가는 거예요. 예. 피부에 그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햇볕, 자외선이 활성산소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주름도 생기고요, 기미, 잡티, 예,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피부에 활성산소가 피부를 공격하면
그리고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기관지로 공격하면 저 약국이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아까 뭐 전신, 알레르기 뭐 이런 것도 생겨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세포 안까지는 안 들어간 건데요. 만약에 이게 세포 안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좀 심지어 이제 암이나 뭐 그런 쪽 질환도 요새는 뭐 워낙 그게 또 많아서 또 완치율도 또 높다고는 합니다. 그러려면 또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저당 식단으로 내가 저당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데 비유를 해봤어요. 세포 수준에서 에코 드라이브를 한다. 차로 치면은요, 고당 생활을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악셀을 막 꽉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꽉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차가 급발진하는 거 있죠. 급발진했다가 뭐 급정거했다가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RPM을 막 높여가지고 플러스로 이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고장 나겠죠, 그죠? 그리고 차 수명도 짧아지고 중고차 내놔도 똥값이겠죠, 그죠? 안 사갑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저당 생활을 하면 RPM을 좀 작게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예. 운전할 때도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용히 오래 잘 가는 거, 딱 그거죠.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에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당 생활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혈당하고 나 이 음식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혈당을 이렇게 올리네? 한번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인절미는 당연히 올립니다. 매우. 첫 번째가 무가당 주스예요. 요새 마트든 아니면 가면 많잖아요. 무가당 오렌지 주스 막 이렇게요. 예. 그런데 무가당이면 설탕이 없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당이 없는 줄 알았네?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자가 더할 가짜죠. 당을 추가로 더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무가당 주스 안에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아마 이따가도 과일 부분에 나오긴 할 텐데 기왕 무가당 주스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일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를 생각해 볼게요. 생과일 주스 되게 몸에 저도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냥 주스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생과일 주스라도 오렌지 주스를 하나 내가 한 250ml짜리 만들기 위해서 그래봐야 한 컵이죠.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 들어갈까요? 예. 맞추신 것 같은데 방금 3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물론 오렌지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냥 중간 정도 사이즈로 볼 때 한 3개 들어간대요. 예,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오렌지를 3개를 내가 먹어요. 지금 먹으면 배가 어떻습니까? 불러요. 그죠? 근데 오렌지 주스를 한 컵 먹으면 배 부릅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부르는데 돌아서면 얼마든지 밥도 먹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종류만 바뀌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과일을 먹는 거하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거하고 또 이거 있죠. 착즙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착즙 간다는 거는 껍질이고 뭐고 어쨌든 그 상태에서 싹 다 후루룩 갈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먹는 걸 말하고, 착즙은 이렇게 짜가지고 겉에 남는 건 버리고 밑에 물 떨어지는 것만, 액체 있는 것만 먹잖아요. 자, 그러면 1번 과일, 2번 갈았어요, 3번 착즙했어요. 어느 게 제일 만족해요? 맞아요. 안 듣고 가셔도 되겠네요. 착즙이 제일 안 좋은 이유는요. 그냥 전체를 갈 때보다 안 좋은 이유는 과즙만 내리기 때문인데요. 과즙만 내리면 더 많은 그 과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원래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당분하고 물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맛하고. 그래서 한때 착즙기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아시기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도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착즙기. 예. 그래서 만약에 주스를 한다면 그냥 통째로, 그것도 사실은 껍질채로 갈아먹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농약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씻을 수 있는 노하우만 좀 알아가지고 잘 씻어서, 왜 뭐 아직까지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미국 이런 드라마 보면은 뭐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슥슥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청바지에다 이렇게 몇 번 문질러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을 이렇게 안 끊기게 깎아가지고, 그죠? 다 이렇게 썰어서 포크로 해가지고 먹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 껍질에는 식이섬유뿐만이 아니라 또 몸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이 과일별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일을 드시게 되면 가급적 껍질이 있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고, 잘만 씻어서 가급적 껍질채로 드실 걸 권장을 드려요. 예, 그게 훨씬 몸에도 도움되고 포만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저당 생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가 우유예요. 우유는 당 별로 생각 못했잖아요. 많이 올리진 않아요. 많이 올리지는 않는데 의외로라고 했잖아요. 생각 못했는데 당을 올리는. 왜냐하면 우유는 실제로는 어떤 형태냐면 포도당 한 분자랑 갈락토스라고 하는 유당 한 분자가 결합이 된 형태예요. 그런데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잘라지면은 포도당 나오고 유당 나오는 거죠. 갈락토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음식들, 사탕 뭐 이런 데 비하면야 적지만 어쨌든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릴게요.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뭘까요? 뭐 같으세요? 예? 쌀밥. 쌀밥 많이 올리죠. 빵 많이 올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쌀밥, 빵, 예, 뭐 사탕, 뭐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정답은 외식이에요. 외식이 제일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런 거 봤더니 실제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에 설탕을 많이 넣는데요. 심지어 분식집에 라면에도 설탕을 넣는답니다. 예. 뭐 매운맛을 살리든 뭔가 풍미를 살릴 때도 설탕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 해서 주방장의 특급 비법은
하고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뭔가 안 보여줘요. 절대 말 안 하는데 알고 보면 설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외식이 제일 많이 올리고 집밥이 제일 작게 올립니다. 예. 그리고 자, 디저트, 이제 과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양의 어떤 학자가 과일을 뭐라고 했냐면요, 나무에 달린 과자래요. 그만큼 과일에도 사실 당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양에 따라 다르겠죠. 디저트, 말 그대로 디저트랑 간식은 좀 다릅니다. 디저트는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디저트예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아까 외식 얘기 드렸는데 뭐 코스 요리 이렇게 먹다가 한정식 이런 데 가면 맨 끝에 과일 줘요. 이게 이렇게 비싼 코스 요리인데 과일은 사과 한 조각 주네. 인당 한 개씩이네. 그죠? 조금 줘요. 그게 디저트입니다 원래. 그 정도 작게 먹는 게. 그 다음에 사이에 우리가 사과 한 2개 깎았을 때 혼자 이렇게 다 먹는 거, 이건 간식입니다. 디저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양에 따라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 또 예전 과일하고 요즘 과일이 또 너무 달라요. 요즘은 일부러 당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먹던, 왜냐면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내니까 왜 브릭스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과일, 예전에 뭐 브릭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수박 그냥 두드려보고 사고 하잖아요. 뭐 브릭스까지 뭐 어떻게 챙겨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요새 뭐 12브릭스니 10브릭스니 뭐 이런 것 따라 가격도 다른데 브릭스가 높은 걸 자꾸 사요. 과일은 달아야 맛이니까. 뭐 사과 100, 단맛 없으면 무슨 맛을 먹어요? 무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과일이 좀 브릭스가 당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과일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농약이니 뭐니 이런 거 때문에라도 껍질도 다 깎게 되고 이렇게 먹는다. 그리고 또 자꾸 바쁘니까 뭐 깎아 먹기도 힘드니까 뭐 배달을 시키든 뭐 풀무원 이런 데서 해서 뭐 과일 갈아서 착즙해서 그런 거 주스 형태로 많이 먹는다. 그러면 훨씬 농축된 우리가 당을 과일로 먹었으면 적게 먹었을 건데 주스 형태로 먹으니까 훨씬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바나나를 보면 처음에 좀 푸릇푸릇한 거 사면은 좀 기다리죠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던데 후숙과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숙이라고. 다 요새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사니까 보고 못 사니까 나중에 컴플레인 할까봐 후숙 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복숭아도 이거는 후숙해서 먹으라고 조금 놔두면 더 익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말로 그냥 하면. 그런데 그게 실제로 당도 GI 지수라고 하죠. 당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좀 덜 익은 바나나는 40인데요. 노란 바나나 있죠. 이제 검은 점 조금 생기는 바나나는 당 지수가 60이에요. 잘 익은 바나나는. 뭐 바나나는 이 정도인데요. 제일 좀 위험한 거는요. 예를 들면 꽃감 이런 거예요. 이제 추석 다가오죠. 꽃감 선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꽃감은 왜 그럴까? 이렇게 말린 과일이 위험해요. 우리 뭐 말랭이 있죠. 간말랭이 이런 거. 간말랭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감을 내가 4개를 먹으면 배불러요, 불러요. 배불러요. 안 부르신가 보다. 전 좀 배부르던데. 근데 곶감은요, 앉은 자리에서 5분 안에 4개 먹을 수 있어요. 금방 훌렁훌렁 들어가죠. 사실은 되게 컸던 애인데, 그렇게 쪼그라들 거예요. 걔가 물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도는 다 농축이 되는 거예요. 농축된 당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분이 농축돼서
말린 과일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드시더라도 그 뭔가 봉지로 이렇게 됐으면 봉지를 놓고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요. 계속 먹게 돼요, 습관이. 그래서 딱 먹을 분량을 덜어서 그릇에 담아서 갖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껍질이 있는 과일인데, 그래도 블루베리 이것도 양의 문제긴 합니다만, 블루베리나 포도나 자두 요런 좀 보랏빛 도는 푸른빛 도는 요런 과일, 그리고 껍질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안토시아닌 함량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양 조절만 잘 하시면 당뇨 있으신 분들도 조금씩은 드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당 떨어진다 이런 말 하죠. 어제 당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실제 당 떨어지는 거, 혈당 낮아지는 거 말고요. 표현을 할 때, 당 떨어진다. 이 말 사실일까요? 나 지금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틀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제 우리 몸속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딱 한 개, 인슐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똑같이 지금 췌장의 베타셀에서 나오는 건데, 혈당 떨어뜨리는 호르몬 인슐린이 있고, 반대로 혈당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 나와요. 또 부신피질에서는 콜티솔이 나와요. 그리고 부신수질에서는 우리 교감신경 항진시키면서 혈당도 올리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되뇌, 전두엽 이런 데서는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도 혈당을 올립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라던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런 애들, 이렇게 많은 게 우리 몸속에는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애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인슐린. 올리는 애들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조금 그래서 나 당 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 실제로 재보면 당이 떨어졌냐 이렇게 아니고,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다, 피곤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몸 안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저 한 개밖에 없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이렇게 많을까요? 이건 생존하고 사실 결부된 거예요. 참 조물주가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진화를 하면서도 어쨌든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하게끔 몸 안에 호르몬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수의 차이만 봐도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 말은 거꾸로 하면요, 당이 오르는 게 더 위험한 겁니까? 당이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한 겁니까? 예, 당 떨어지는 게, 아까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말고요, 실제로 저혈당이 더 위험해요. 그죠? 저혈당은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라서 저혈당은 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혈당 부분은 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방 그렇게 내가 조금 단 거 하루 이틀 먹었다고, 물론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될 수는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가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당뇨가 올 수는 있겠지만, 반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혈당이 돼버리면 이건 응급사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사태에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혈당을 끌어올리는 호르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뇌에서는 특히
뇌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면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좀 땡깁니다. 실제로 몸을 많이 쓰면 그렇게 당이 땡긴다기보다는 고기가 많이 땡기잖아요. 왜 머리를 많이 쓰면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집중을 해서 뭔가 머리로 막 이렇게 회전을 막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아니면 너무 누가 나를 힘들게 스트레스가 확 받았을 때 그럴 때 당이 땡기느냐 하면은요 실제로 뇌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포도당 한 가지예요. 우리 다른 세포들은 뭐 단백질도 뭐 에너지원이 되고 지방도 에너지원이 되는데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 에너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뇌를 많이 쓰면 빨리 에너지 대사가 필요하고 당이 빨리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 사실 당 많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뭔가 당이 땡길 때요. 그때 뭔가 신체 활동을 한다던가 다른 데 뭔가 이 신경 쓰는 걸 잠시 떠날 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나한테 해주면 당 안 땡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실제로 좀 작년 정도까지는 한 2, 3년 정도 경험을 하니까 이게 좀 당이 땡기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뭔가 또 뭐 밤샘 작업을 해서 뭐 서류 작업이든 뭔가 이렇게 할 때 이게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도 단계에 자꾸 땡겼고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뭔가 몸이 대사가 좀 잘 안 되는 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올 들어서부터는 좀 더 이제 관리를 하면서 방법을 좀 저도 바꿔보고 있어요. 만약에 집중해서 앉아 있게 되면 저 앉아 있으면 사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풀어서 시간이 지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대폰에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학교 수업 시간도 수업 50분 하면 10분 휴식 시간이잖아요. 딱 그것처럼 뇌에다가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휴식을 그렇게 보상받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다음거 땡기는 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휴식을 잠깐 산책하든가 뭔가 친구랑 수다를 잠깐 떤다던가 뭐 뇌를 쓰더라도 잠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 집중됐던 걸 풀어주면 금방 또 돌아오고 막 당이 땡기던 그런 욕구도 슥 가라앉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 식단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 환경 때문입니다. 요즘 환경. 아까 우리 애들 그렇게 하루 당 섭취량이 71g이 되는 이유, 뭐 WHO가 25g 권장했는데 70g이 넘는 이유도 애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가공식품이 너무 많고 너무 손쉽게 구해지고 그리고 너무들 바빠요. 바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뭐 짧게 금방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이라든가 외식 환경 때문에 이런 숨어있는 당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입맛도 단맛에 길들여져서 이제 어지간히 달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안 찾겠죠. 그래서 아까 외식하면 설탕 넣는다는 거죠. 또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뭐 잔치 우리 같으면 또 우리나라는 특히 탄수화물 소비가 주식이 밥이고 안 되면 이제 빵, 떡, 국수, 라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밥은 뭐 현미로라도 어떻게라도 하는데 빵떡 이런 애들은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잔치 가면은 꼭 그것도 내놔야 되고, 그죠? 또 친구들이랑 만나서 요즘 카페도 너무 많으니까 카페 가서 밥 실컷 먹고 와도 낮에 이제 차 한 잔씩 하자 해도 차하면 꼭 케이크를 앞에다 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일본하고 연결된 문제지만 편의성의 문제, 또 사실 단 음식이 쌉니다.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수월하게 먹는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오래 조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런 음식들보다 금방금방 패스트푸드 이런 애들이 싸면서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조리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단맛은 당장 일단 기분이 좀 좋아. 아까 뇌에 이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입에서 또 다니까 단 게 뇌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 그거는 너무 좋아서 조증이 됩니다. 예, 조울증 뭐 할 때 조증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위험하죠, 사실은. 도파민이 과잉해서 나오는. 그래서 단 거 중독되는 사람들은요, 사실 도파민 중독자이기도 해요. 일종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당 식단이 참 안 쉬워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저당 생활을 해서 세포 에코 드라이브 해서 좀 저속 노화해보자 라고 하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1번이 자, 음식, 재료가 보이는 음식입니다. 답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주스할 때 훅 갈아버린 거 있죠. 재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빵, 빵 말고 고기. 저 고기는 도대체 뭘로 만든 고기지? 재료 모르겠어요. 그죠? 육안으로. 차라리 생고기. 그럼 이거는 소고기, 뭐 목심, 삼겹살, 부위를 알잖아요. 그죠? 재료가 보이는 걸 먹는 거.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이 많을수록 좋은 밥상이에요. 밥상 이제 차려놓고 색을 한번 봐요. 그런데 빨강하고 초록 딱 두 개하고 뭐 흰색하고 이렇게 있다. 뭔가 조금 더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 아까 빵 같은 거는 색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채소, 뭐 나물, 뭐 울긋, 푸릇, 뭐 이런 애들 다양하게 있는 게 사실 그렇다고 색소를 넣는 거 말고요. 자기의 전혀 색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로 상차림을 한다라고 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색이 좀 많이 있을수록 좋은 밥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량의 문제인데요. 복팔분. 이게 사실은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래요. 복팔분. 그 뭐냐면 왜 저는 주식 뭐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잘하는 거라고. 그건 도대체 어깨가 어딘지를 몰라서 못 파는 거죠. 난 아직까지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허리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깨였던 거죠. 그게 팔아야 할 시점이. 그래서 그게 80% 정도 이제 목표의 80% 정도 될 때 팔아라 뭐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똑같아요. 배도 배에 팔할을 채우고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팔할을 채울 때는 어떤 느낌이면 이제 좀 배가 불러온다 할 때예요. 배가 불러온다 하면 숟가락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다. 이거는 이제 가득 채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 고 지방에서도 하라하치부라는 표현으로 이 장수 비결을 이야기한대요. 하라 말 그대로예요. 하라가 배라는 뜻이고 하치가 팔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라하치부. 그래서 그게 복팔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의 파라를 차지할 만큼만 배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조금 트릭이 숨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씹는가에 따라서 이 배의 파라이 되는 느낌이 오는 밥양, 음식양은 달라져요. 좀 덜 씹고 후루룩 먹으면요, 저거를 제법 많이 먹을 때까지도 저 복팔분을 못 느껴요. 그런데 저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뇌에서는요, 많이 씹으면 뇌에서는 그만 먹어 이제 배불러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덜 씹으면 이 렙틴 분비가 적게 되고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이 먹게 되겠죠. 사실은 나는 이미 복팔분 넘었지만 나는 복팔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많이 씹으면은 뇌에서는 렙틴이라고 거꾸로 만약에 덜 씹으면은 오히려 식욕을 촉진하고 더 먹어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복팔분이 실제 양으로도 중요하고 씹는 행위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대세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사실은 상 차려놓고 그냥 후루룩 다 같이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 실제로 그렇긴 한데 왜 서양에서는 보면 우리 코스 요리 같은 거 양식 먹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샐러드 먼저 나오고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밥 먹고 고기 먹고 샐러드 먹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최후의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든 채소 쪽을 먼저 먹게 되면 일단 배가 빨리 불러요. 포만감이 빨리 들어요. 네, 식이섬유가 하는 작용이 아주 많은 작용이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포만감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단백질을 섭취들을 너무 우리 어머님 세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기도 사실은 먹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생선이든 두부든 먹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 탄수화물에 의존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그 순서 바꿔보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 실컷 바꾸고 똑같이 먹고 해도 어떤 사람은 당이 많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올라요. 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납니다. 인종마다도 차이 난대요, 실제로. 그 이유는 우리 한마디로 그냥 하면 체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유전의 문제도 있고요. 유전의 문제도 있고 또 인슐린 민감성이 개인마다 달라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개인의 그런 환경, 스트레스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얼마나 씹는지 이런 습관 같은 것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식후혈당이 사람마다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장내 세균총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혈당 관리를 할 때 유산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딱 단일 유산균보다 장 쪽이라든가 또 당뇨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유산균 그 균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유산균을 내가 좀 부족하게 섭취한다 생각하면 그런 유산균 체제 같은 거는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도요.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하죠. 실제로 물만 먹진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많이 먹어도 좀 저 친구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나도 좀 남들처럼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로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물론 운동해야 되죠. 근데 운동할 시간도 잘 없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니트라는 거예요. 니트가
이게 보면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고 하는데 운동이 아닌 형태의 활동으로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원래 약국에서 일하면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방송에서도 그래서 전에 요거 주제로 제가 이제 제 일상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큰 약국은 아니라서 약사 저 혼자고 직원 앞에 있고 이렇거든요, 주로. 그래서 조제실에 처방받아서 약 지을 때 혼자니까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약을 지으면서 스쿼트를 해요. 한 20개 하면 한 일주일치 정도 이렇게 약 지을 때 한 20개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약간 단점은 직후에 나가면 누구니? 자, 며칠이 일주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사실 짜르륵 나오지만 뒤에는 아주 세부적인 방법이고요. 점심 먹고 산책하는 거 15분 정도 산책하면은요, 요걸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혈당이 30%나 떨어진대요. 오른 혈당이.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한 부분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는 거. 내가 만약에 차를 꼭 버스를 타고 간다 이러면 한정거장 앞에 내렸어요. 저도 아침에 그래서 출근할 때 너무 더울 때 말고는 좀 걸어다녀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좀 뭔가를 일부러 나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용하는 물건을. 그럼 그거 가지러 가려면 분명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 앉기 전에 싹 다 내 옆으로 다 갖고 오잖아요. 자, 리모컨 갖고 와, 물도 갖고 와, 뭐도 갖고 와. 일어나기 싫어서. 그죠? 근데 일부러 멀리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꺼내는 것도, 그래서 저도 약 같은 것도 자주 쓰는 걸 오히려 위에 놔요. 그럼 이 까치발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이 까치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 피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까치발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도 단련이 되지만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생활 속에서 운동 아닌 형태의 운동을 해주는 거죠. 자, 그거 말고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하나, 숙면 취하는 거요. 잠 잘 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내 몸이 아까 혈당의 민감성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몸이 돼요. 그리고 아까 렙틴, 그렐린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 체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좀 좋은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내용 별거 없어요. 습관을 바꿈으로써 체중도 조절, 그리고 저당 생활도 저속노화도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 습관을 바꾸는 거, 내가 70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꿔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팁만, 색깔 보이는 음식들, 그다음에 재료가 확인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만 좀 몇 가지 챙기고, 니트, 이런 것들만 챙겨서 꾸준히 요걸 쌓아가면 분명히 내 체질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당 생활 하시고, 그래서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저속노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